안녕하세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두 번째 활동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여 속력 변화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간에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5가지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동 1번.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분석. 다음은 자유낙하에 대한 두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것은 빠르게, 가벼운 것은 느리게 떨어진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 말뜻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동시에 자유낙하시켰을 때 무거운 것이 바닥에 먼저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은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뜻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문제 1번. 볼링공과 깃털이 있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먼저 닿는 물체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쓰세요. 그리고 자유낙하에 대한 주장을 한 두 과학자 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를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주세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정답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2번. 유튜브 자유낙하 실험 영상을 관찰하고 바닥에 도달할 때의 볼링공과 깃털의 모습을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들 유튜브 링크된 BBC 자유낙하 실험 영상을 보셨나요? 자, 케이스 1.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볼링공이 바닥에 먼저 도달했어요. 케이스 2.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표현은 두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바로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볼링공과 깃털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떨어지는 그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낙하하는 운동에는 한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1학년 때 배웠죠?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공을 가만히 놓으면 지구 중심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입니다. 여기서 9.8이라는 숫자의 이름은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배웠는데요. 중력 가속도 상수에서 이 상수라는 말뜻은 일정한 숫자 값을 가진다 라는 뜻이에요. 물체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9.8 곱하기 큰 질량 해서 중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반대로 물체의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9.8 곱하기 작은 질량 해서 중력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게 9.8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1초당 9.8m/s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가속도에 대한 정의가 궁금한 친구들은요, 오른쪽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활동 2.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비교 및 분석하기. 자, 지금부터는 5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5개의 문제는 퀴즈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직선상을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형태네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번 위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의 속력은 60m/s이다. A의 속력은 1초일 때 60m를 이동했기 때문에 1분에 60해서 60m/s가 맞습니다. B 속력은 30m/s이다. B 속력은 1초일 때 30m를 이동하기 때문에 1초분에 30 해가지고 30m/s가 맞습니다. 3번 B는 90m를 가는데 3초가 걸린다. 1초에 30m, 2초에 60m, 3초에 90m를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90m를 가는데 3초가 걸립니다. A와 B 모두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이라고 했어요. 이때 A, B 모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모두 속력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A, B 모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A와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그래프는 바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A와 B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로 옳게 나타낸 것은 A의 속력은 60m/s, B의 속력은 30m/s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기록한 연속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일정한 시간 간격은 여러분들 활동지에는 1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그래프는 A와 B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A와 B 사이에 점들이 찍힌 모습을 보니 사이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이 운동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그래프는 속력이 점점 늘어나는 그래프는 몇 번인가요? 1번이죠. 4번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2번 물체가 찍힌 시간 간격이 1초로 일정하다. 3번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즉 여기서의 힘은 중력이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인 떨어지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4번 B가 A보다 먼저 찍힌 모습이다. B는 나중에 찍힌 거고요. A는 먼저 찍힌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가만히 놓았다가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죠. 즉 A점 부근의 타점 사이 간격보다 B점 부근의 타점 사이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B가 A보다 나중에 찍힌 모습입니다. 5번 A와 B 사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3분의 5cm/s입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cm이고요. A부터 B까지 찍히는데 걸린 시간은 1칸, 2칸, 3칸, 4칸, 5, 6칸 6 곱하기 1초라서 총 6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10cm를 6초로 나누어주면 3분의 5cm/s가 됩니다. 5번 그림 가는 질량이 1kg인 추를 이용한 자유낙하 운동 실험 장치이고 그림 나는 실험 결과 나타난 종이 테이프를 오타점 간격, 즉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잘라 순서대로 붙인 그래프입니다. 이때 질량을 2kg인 추로 바꾸어 실험하는 경우 종이 테이프를 오타점 간격으로 잘라 붙인 그래프를 그림 나와 비교하여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질량은 속력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인데요.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2kg인 추로 바꾸어 실험한 경우에도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면 질량이 달라져도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속력 변화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과 관계없이 1초당 9.8m/s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보고 등속 운동 문제와 자유낙하 운동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